네, 유클리드 기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정리 24분까지 증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번 강의에서는 25번 정리부터 증명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 그 5가지 공준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추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처음에 제가 이제 이 5가지 공준을 소개해 드릴 때 첫 번째 공준,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그 두 점을 끝점으로 하는 선분을 단 하나 그릴 수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두 점을 잇는 선분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걸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원론에 있는 공준에 대한 서술을 보면 단 하나 그릴 수 있다가 아니고 선분을 그릴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 단 하나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한다는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실제 우리가 작도하고 이럴 때 종이 위에다 그릴 때는 단 하나 그릴 수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단 하나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원래 원론에는 이 유일성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 예,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여태까지 증명할 때 보면 두 점을 잇는 선분이 단 하나, 그냥 단 유일하게 있다는 것을 이용하진 않았어요. 예, 존재한다는 것만을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차이라는 점.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이 위에서 하는 평면기하에서는 단 하나 존재하긴 하는데 이제 이것을 좀 확장해서 소위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로 넘어가게 되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최초의 원론에서는 유일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열어두었다. 마찬가지로 원에 대해서도 중심과 반지름을 주면 원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한 원이 단 하나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요거를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4번 정리까지 증명을 해 나가는 동안에 평행선 공주는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25번부터 볼 때는 어떤 정리가 이 평행선 공준을 이용하는가 이걸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5번부터 보죠. 자, 삼각형 ABC와 DEF 두 개가 있어요. ABC, DEF 두 개가 있는데 AB하고 D하고 길이가 같고 AC하고 DF하고 길이가 같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BC의 길이가 EF보다 크면 그러면 각 A가 각 D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결과를 부정을 해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A가 각 D보다 크지 않다. 그러면은 같거나 각 A가 작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각 A하고 각 D하고 같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등변 삼각형 아니죠. 합동이 되겠죠. 그렇죠? 두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합동이니까 BC하고 EF하고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전제 조건을 부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각 A가 각 D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가 23번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24번이죠. 24번에 의하면 각 A가 각 D보다 작으면, 여기 24번에는 크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작으면은 그러면 BC가 EF보다 작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조건이 부정이 되니까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6번. 이 경우도 이제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네요. 여기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C하고 EF하고 같아요. BC하고 EF하고 같고, 각 B하고 각 E하고 같고, 그 다음에 각 C하고 각 F가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각과 변들도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나머지 변들과 각도 같다니까 합동이냐? 되겠죠. 그러면 이때 그림을 한번 두 삼각형을 겹쳐서 그려보도록 하죠. A, B, C가 있는데 BC하고 EF하고 겹치도록 그려요. BC하고 EF하고 겹치도록 그렸어요. 그러면 각 B하고 각 E가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면 이 점 D가 요 AB를 잇는 직선 위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C의 위쪽에다가 이제 D를 그렸다고 하면은 만약에 합동이 아니다. 그렇게 그렸을 때 두 개가 겹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D가 AB 사이에 위치하거나 또는 이쪽 A를 지나서 위치하게 되겠죠. 만약에 D가 AB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그럼 어때요? 각 F가 각 C보다 작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점 D가 A를 지난 곳에 위치하게 되면 각 F가 각 C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다 부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합동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밑변은 똑같아요. 그래서 밑변은 똑같고 각 A하고 각 D하고 같고 각 B하고 각 E하고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이때도 합동이다라는 거죠. 겹쳐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겹쳐서 또 그려보죠. 겹쳐서 그리면 BC하고 EF하고 딱 겹쳐지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B하고 각 E가 또 같으니까 결국 D는 또 AB를 연결하는 직선 위에 존재하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BC 위쪽에다 D를 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AB 사이에 있거나 A를 지나서 있게 되겠죠. 만약에 AB 사이에 D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정리가 하나 있는데, 21번이죠. 삼각형 ABC 안에 점 하나 D를 주면 각 BDC는 각 BAC보다 크다. 그러니까 딱 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이게 뭐 변위에 있긴 하지만 변위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안에 있는 거니까 요 각 D가 각 A보다 크게 되겠죠. 그렇죠? 정리 21번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모순이 나오고요. D가 만약에 이쪽에 위치한다. 이때는 그러면 각 A가 이때는 점 A가 삼각형 DEF 안에 있는 거니까 이때는 각 D가 각 A보다 작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도 같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와 D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합동이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7번인데, 자, 이제 27번에 들어서니까 평행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27번을 보면,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나서 이루는 억각. 직선 두 개가 있고, 이 직선 두 개를 제3의 직선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루는 억각. 억각이라는 건 뭐죠? 요렇게가 억각인 거고, 또 요렇게가 억각인 거죠, 서로. 그래서 뭐 요렇게 놓고요. 그래서 요게 억각이 서로 같으면 요 가로로 그은 두 직선은 평행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보죠. 결과를 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행이 아니라면 평행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억각은 이렇게 잡히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알파, 요거를 베이라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평각은 이직각이라고 했으니까 요 각, 요 내각은 이직각에서 베이라를 제한 만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개의 내각, 그러니까 요 삼각형에서 요 두 내각의 합은 알파 더하기 이 직각 빼기 베이라예요. 그럼 우리 삼각형이 있을 때 성립하는 조건 중에 17번 삼각형에서 두 각의 합은 이 직각보다 작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 17번이었죠. 17번을 이용하면 이게 이 직각보다 작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조건이 지금 억각이 서로 같은 거죠. 그렇죠? 억각이 서로 같으니까 알파하고 베이라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이 이 직각이 이 직각보다 작다라는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평행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27번이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27번은 평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평행선 공준, 다섯 번째 공준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직. 자, 그 다음에 28번을 보죠. 두 직선과 역시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동의각. 동의각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또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동의각의 짝은 뭐 4개를 잡을 수가 있는 거네요. 어느 것이든 간에 동의각의 한 짝이 같으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또 하나는 뭐예요?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의 합이 이직각이면 또 평행하다. 첫 번째 거부터 보죠. 그래서 동의각이 같아요. 같으면 평행.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각은 이 빨간색 각하고 억각 관계죠. 아니, 저기 막복지각이죠. 그리고 이 빨간색 각과 밑에 있는 각은 억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각이 같으면은 억각이 같은 거죠. 따라서 27번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쪽에 있는 내각,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같은 쪽에 있는 내각. 그거는 뭐냐면 같은 쪽에 있으니까 요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각이라면 요 두 개 짝. 또는 요렇게.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내각이고 제가 점으로 찍은 거는 왼쪽에 있는 내각이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든 간에 두 내각의 합이 이걸 뭐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래서 두 내각의 합이 이직각이면 그럼 또 평행하다. 여기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와 베이라의 합이 이직각 그리고 제가 요 각을 이쪽 왼쪽에 있는 각을 점이라고 할게요. 점은 뭐 어떻게 되죠? 점의 크기는 평각이 이직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점은 이직각에서 베이라를 뺀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이라가 이직각이니까 알파는 이직각에서 베이라를 뺀 거고 제가 점으로 표시한 각도 이직각에서 베이라를 뺀 거예요. 두 개 같아요. 근데 알파하고 이 점을 찍은 각은 서로 억각관계예요. 그렇죠?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억각관계가 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억각이 같은 거죠. 그래서 따라서 평행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행에 대한 얘기를 3개 했는데 아직도 5번째 공주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평행선과 평행한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억각이 서로 같고 동의각도 같고 같은 쪽 내각의 합은 이직각이다. 그러니까 위에 27번, 28번에 있는 것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7번, 28은 평행하기 위한 조건인 거죠. 뭐 어떠하면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9번은 평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행하면 억각이 같고 동의각도 같고 내각의 합이 이직각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 평행하다고 가정. 첫 번째는 평행하면 억각이 같다. 자, 두 개가 평행하는데 억각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다는 건데 그럼 이건 또 결과를 부정을 해보죠. 억각이 서로 다르다면 그러면 알파가 베이라보다 크든가 베이라가 알파보다 크다는데 뭐 이 경우는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베이라가 알파보다 크다. 요거를 점을 나타내고요. 오른쪽에 있는 각을 그러면 알파 더하기 점은 알파 더하기 점은 어떻게 돼요? 이 직각에서 베이라를 뺀 거죠. 이 직각에서 베이라를 뺀 거예요. 그런데 알파가 베이라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 알파 자리에다가 베이라를 넣으면 이렇게 돼서 이게 이 직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두 내각의 합이 이 직각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5번째 공준, 평행선 공준이 얘기하는 게 이 경우의 얘기인 거죠. 두 내각의 합이 이 직각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평행하지 않다. 그렇죠? 이게 5번째 공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5번째 공준을 증명에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평행하면 동의각이 같다 그랬는데 뭐 억각이 같은 거하고 억각이 같으면 우리 앞에서 봤죠? 동의각이 같죠? 그렇죠? 그래서 1번에 의해서 그대로 증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각의 합이 이직각이 된다. 평행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평행하면 억각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직각에서 베이라를 뺀 건데 평행하니까 억각이 같아서 이거는 이 직각에서 알파를 뺀 거예요. 결국 이 두 내각의 합은 이 직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1번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2, 3번은 1번에 의해서 증명되는 거니까 이것도 5번째 공준을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이 평행선 공준을 사용한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른 정리를 증명하는데 그것이 29번을 사용했다. 그럼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평행선 공준을 또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을 볼까요? 같은 직선에 평행한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그러니까 직선이 하나 있는데 1번 직선이라고 합시다. 자, L이라고 할까요? 직선 L이 있어요. 그럼 이 L에 직선 M이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L에 또 다른 직선이 하나 있어서 또 평행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문자로 쓰면 이렇게 하자. L과 M이 평행하고 L과 N이 평행하면 그 두 직선, 즉 M과 N도 평행하다 이거죠. 이거는 이렇게 볼게요. M하고 L하고 평행하니까 이 동의각이 같을 거고요. 또 L하고 N이 평행하는 거니까 요 동의각 이렇게 잡으면 또 동의각이 되죠. 동의각 짝이 되죠. 평행하죠. 저기 같죠. 그렇죠? 따라서 뭐예요? 요것과 요것이 같고 요것과 요것이 같으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것과 제일 아래에 있는 게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평행하면이라는 조건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29번을 사용한 거죠. 평행하니까 요렇게 같다. 평행하니까 요렇게 같다. 그렇죠? 29번을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두 개가 위에 것과 제일 아래 것이 아래 동의각이 같으니까 다시 평행하다. 요거는 이제 28번을 사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30번을 증명하는데 29번을 사용했으니까 이것도 평행선 공준을 사용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31번을 볼까요? 31번은 직선이 하나 있고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하나 있으면 그 점을 지나면서 주어진 직선에 평행한 직선을 그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점을 지나면서 아래 직선에 평행한 직선이 존재한다. 또는 뭐 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앞에서 이제 수직선에 관한 정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점을 지나면서 주어진 직선에 수직인 뭐 선분 또는 직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 빨간 직선 입장에서는 그 직선이 한 점에서 그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또 그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내각의 합이
이직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28번에 의해서 평행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검은색 직선에 평행하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31번은 평행선 공준 사용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2번을 봅시다.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삼각형이 있는데 한 꼭지점에서의 외곽, 여기 그림에서는 여기가 되겠네요. 외곽은 맞은편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요걸 뭐 D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외곽인 ACD는 맞은편 두 내각, 그러니까 BAC, CAB의 합과 같다. 자, 요거는 이렇게 봅시다. 우리 바로 위에 30번 정리를 이용해서 31번 정리를 이용해서 요 점 C를 지나면서 AB에 평행한 직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평행하니까 요 두 직선과 BC를 생각을 하면 그럼 B에 대한 동의각이 되는 것. 요것과 요것이 동의각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빨간 두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AC, 직선 AC를 생각하면 요 각 A하고 요 각하고 억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행하니까 요 동의각의 짝하고 억각의 짝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각 ACD는 요 파란 각, 즉 각 A하고 크기가 같죠? 그 다음에 녹색 각 A하고 크기가 같죠? 그 다음에 파란 각 B하고 크기가 같죠? 결국 이 각 A와 각 B의 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있죠. 32번에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이직각이다. 이건 여기서 보이죠? 요각, 그러니까 각 ACB하고 외각을 합친 것은 세 내각의 합하고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평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직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즉 평각이다. 또는 이직각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게 나오네요. 그렇죠?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은 이직각이다가 이제 증명이 된 건데, 지금 보면 증명할 때 보면 평행하니까 동의각이 같고 평행하니까 억각이 같다는 걸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9번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29번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다섯 번째 공준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섯 번째 공준으로부터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이 이직각인 것을 보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이직각 180도, 평각이라는 거는 평행선 공준을 이용해서 증명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우리 어떤 다른 기압, 공준을 바꿔서 뭔가 증명해서 어떤 사실들을 보여나가면 이게 이제 유클리드 이게 이제 어떤 수학을 하는 건데 만약에 5번째 공준을 제외하고 4가지 공준만을 이용해서 어떤 사실들을 증명해 나간다. 그럼 이건 이제 유클리드의 기하가 아닌 다른 기하학을 하게 되는 거죠. 전제 조건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놓고선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5번째 공준을 부정하면 만약에 5번째 공준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혹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뭐 짐작은 해볼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33번. 선분 AB와 CD가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고 길이가 같으면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고 이 얘기는 뭐 이렇게 뭘 단호하게 규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간 길이가 같으면 그러니까 무슨 선분 AC와 BD도 평행이고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두 선분이 있는데 평행해요. 게다가 길이도 같아요. 그러면 선분 AC하고 선분 BD도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대각선 하나 그어볼까요? 그러면 AB하고 CD하고 평행하니까 이 억각이 같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 대각선이 이 사변형을 2개의 삼각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 위쪽에 있는 삼각형 보면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의 삼각형을 보면 변 하나의 길이가 같고 한 변은 공유하고 있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같죠. 결국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ACD는 합동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합동이니까 요 각하고 요 각하고 같겠죠. 서로 대응하는 각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두 직선에 대해서 요 대각선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억각인 거죠. 결국 억각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각이 같으니까 AC하고 BD는 평행인 거죠. 그렇죠? 게다가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변 AC와 변 BD의 크기도 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3번도 보면 AB와 CD가 평행이니까 그때 조건을 사용한 거죠. 이것도 평행선 공준을 사용한 거네요. 그 다음에 34번
34번은 아예 평행사변형을 주었네요. 그러니까 33번은 1에 1에 하면 이 ABCD가 이루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34번에서 평행사변형은 사변형인데 마주보는 두 변이 서로 평행인 것이죠. 34번을 보면 평행사변형에서는 마주보는 변과 각은 서로 같고 대각선은 평행사변형을 2등분한다. 일단 보면 예를 들어서 마주보는 변, 요 짝을 생각을 합시다.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립시다. 이게 평행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평행이니까 요 억각이 서로 같아요. 결국 위에 있는 사각형하고 아래에 있는 사각형하고 합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합동이 되니까 요렇게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그 합동에서 보면 요각하고 요각하고 서로 대응하죠. 그러니까 두 각이 서로 같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마주보는 각 요각하고 요각은 같게 되겠죠. 서로 크기가 같은 것들이 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주보는 변이 같고 각도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이 대각선에 의해서 생겨난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이 대각선이 평행사변형을 2등분하는 거죠. 그렇죠?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평행하면이라는 것을 사용한 거니까 다섯 번째 공주를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35번을 볼까요? 자, 두 평행사변형의 밑변이 같고, 이거 밑변이 같다는 건 이제 단순히 길이가 같다는 게 아니고 그냥 동일하다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이 두 개가 있는데 밑변이 동일해요. 같은 선분이에요. 그 다음에 윗변은 한 직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밑변은 아예 같고요. 이렇게 있고 평행사변형이 하나 있고 좀 그림을 약간 이렇게 그리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밑변을 가지면서 윗변은 이 첫 번째 평행사변형이 위치하는 직선 안에 또 같이 있어요. 같은 직선 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한 이 정도로 그리죠. 그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그려보죠. 자,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면적이 같다. 면적이 같다. 우리가 면적 구하는 공식 이런 건 안 써요. 안 쓰고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어보죠. 요 빨간 것에 평행하도록 평행선을 이렇게 하나 그을게요.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의 대각선을 하나 그을게요. 그렇게 보면 요 조그마한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에요. 왜냐하면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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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그렇죠? 요 조그마한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 평행. 요것과 요것이 평행하니까, 그리고 요것과 요것이 평행하니까 결국 요것과 요것도 평행하죠. 오늘 앞에서 우리가 몇 번인가요? 30번이죠. 맞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이 여기 나오는데, 이 조그마한 사각형을 A, 그 밑에 거를 B, 오른쪽에 있는 걸 C, 또 오른쪽에 있는 걸 D,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걸 E. 이렇게 조그마한 사각형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빨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 조그마한 사각형 4개, A, 조그마한 삼각형 4개, C, D의 넓이의 합하고 같겠죠. 그 다음에 이 파란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돼요? B, C, D, 이 삼각형의 넓이 합하고 같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조그마한 사각형에서 파란 게 대각선이니까 A하고 B하고 같아요. A하고 B하고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이 있는 거니까 C하고 D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B 2개, D 2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사각형에서 파란 평행사변형에서 이 대각선을 놓고 보면 B 더하기 C하고 D 더하기 E하고 같죠. 그렇죠? 좀 전에 이제 이등분 한다고 그랬으니까 34번에서 그러니까 D 더하기 E가 B 더하기 C랑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위에서 이거 고쳤을 때 이렇게 바꿨어야 되겠네요. D가 C랑 같다. 그럼 B 2개, C 2개.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것도 B 2개, C 2개. 밑에 것도 B 2개, C 2개. 그러니까 두 개의 면적이 같은 거죠. 그래서 면적이 같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나갑니다. 적당히 면적이 같을 조각들로 쪼개서 쪼개놓으니까 합도 같다 이런 식이죠. 어쨌든 35번이 34번을 이용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평행선 공전을 사용한 거고요. 자, 제가 12개씩 하기로 했으니까 36번이 이번 동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증명할 정리입니다. 밑변의 길이가 같고 같은 평행선을 가지는 평행사변형은 넓이가 같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두 개가 있는데 윗변, 밑변이 같은 평행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평행한 직선 두 개를 놓고 여기서 얘기하는 두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아랫변이 각각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있고요. 또 뭐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은 두 평행사변형은 넓이가 같다. 이거는 뭐 이렇게 볼까요?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보조선을 긋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요 평행사변형과 요 빨간 평행사변형은 어때요? 윗변, 아랫변이 같은 직선 위에 있고 밑변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35번에 의해서 면적이 같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평행사변형하고 요 빨간 평행사변형을 생각하면 윗변이 같은 직선 위에 있고 밑변은 같은 선분이죠. 그러니까 또 면적이 같죠. 그러니까 36번은 요 35번에서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증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렇죠? 7개의 정리가 평행선 공준을 사용해서 증명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37번에서 마지막 48번까지 예,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